민서는 한강변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그의 손에 쥔 초대장은 구겨진 채였다. 김지훈. 최수진 결혼식이라는 글씨가 그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다. 3년 전. 지훈과 함께했던 그 밤. 서로의 숨소리가 하나가 되었던 순간들이 아직도 그의 몸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떠났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리고 민서의 용기 부족 속에서 민서는 초대장을 강물에 던지려 했지만 손이 떨려 멈췄다. 왜 나를 버린 거야? 지훈아.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묻혔다. 민서는 28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젊은이였다. 그는 늘 조용히 자신의 색깔을 세상에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성 정체성은 가족에게조차 비밀이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민서야.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말은 민서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지훈은 달랐다. 30세의 지훈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민서를 항상 감싸줬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민서가 떨어뜨린 스케치북을 지훈이 주워주며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운명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훈의 가족은 그의 성향을 알게 되자 강하게 반대했다. 남자랑 같이 사는 게 뭐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훈의 아버지는 소리쳤다. 민서는 그때 지훈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다. 지훈은 가족을 선택했고 민서는 홀로 남았다. 그 후로 민서는 매일 밤 지훈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들었다. 초대장은 그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지훈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니. 민서의 세상은 무너졌다. 민서는 한강 다리를 걷다가 멈춰 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지훈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1년 전이었다. 그때 지훈은 말했다. 민서야. 나 잘 지내. 너도 행복해야 해. 그 말은 민서에게 독이 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미소. 그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하지만 펜을 쥔 손은 떨렸고 종이는 눈물로 젖었다. 내가 널 놓쳤어. 민서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나야. 지훈이야. 그 목소리는 민서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야. 나 너 만나고 싶어.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절박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너 결혼한다며.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냥 만나자. 제발. 그 말에 민서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말한 장소,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훈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커피잔을 쥐고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왜 갑자기 날 찾은 거야?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 잘못했어. 민서야. 너 없이 못 살겠어.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흔들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지훈의 이야기는 더 큰 충격이었다. 지훈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약혼녀 수지는 착하고 다정한 여성이었지만 지훈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결혼 안 하면 유산을 끊겠다고 했어.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먼저 치밀었다. 그럼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날 또 아프게 하려고. 민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나 결혼식 전날 밤. 너 생각만 했어. 네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민서와 함께했던 시간에 맞춰 새긴 반지였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민서는 그 반지를 보자 눈물이 터졌다. 그들은 2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그 반지를 함께 골랐다. 지훈아. 그럼 왜 날 떠난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애원 같았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겁이 났어. 가족, 사회, 모든 게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 없인 나도 없어.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지훈아. 너무 늦었어. 넌 이미 다른 삶을 선택했잖아.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아니야. 결혼식은 내일이야. 나 도망치고 싶어. 너랑 같이. 민서는 지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도망친다고. 그게 가능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너만 나를 받아준다면.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 위험했다. 가족, 약혼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얽혀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가슴은 이미 지훈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대화는 뜨거웠다. 지훈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결혼식 전날 밤. 짐을 싸서 서울을 떠날 거야. 부산으로 갈까? 아니면 제주로?
그는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서는 그 미소에 약해졌다. 지훈아, 넌 진심이야. 정말 나랑 같이 갈 거야.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응. 이번엔 절대 너 안 놔. 하지만 민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너 가족은? 수진 씨는? 다 버릴 수 있어.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족은 날 이해하지 않아. 수진이는? 미안하지만 그녀도 날 진짜 사랑하지 않아. 이건 거래 같은 결혼이야.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지훈이 이렇게까지 절박할 줄은 몰랐다. 그들은 한강변 벤치에 앉았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훈아, 나도 무서워. 우리 이렇게 도망치면? 세상이 우릴 가만 안 둘 거야. 지훈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뭐든 견딜 수 있어. 그 말은 민서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그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럼 같이 가자.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도망칠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서야. 준비됐어. 오늘 밤 10시. 서울역에서 만나. 민서는 가방을 쌌다. 옷 몇 벌. 스케치북. 그리고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서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지훈을 기다렸다. 10시가 가까워오자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지훈이 정말 올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때 멀리서 지훈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민서야. 지훈이 민서를 끌어안았다. 미안. 좀 늦었어. 그들은 기차표를 샀다. 목적지는 부산. 기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이게 꿈 같아. 민서가 속삭였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꿈이 아니야. 이건 우리 새 시작이야. 기차가 달리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민서는 그 불빛이 자신의 과거를 상징한다고 느꼈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바다 냄새가 나는 방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지훈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아버지였다. 지훈아. 당장 돌아와.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 끝이야. 지훈은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서는 불안했다. 지훈아,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냐?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그들은 부산 해운대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민서는 그래픽 디자인 일을 계속하고 지훈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민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이대로 계속 도망쳐야 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서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부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민서는 지역 카페에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고, 지훈은 소규모 IT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웠다. 지훈의 가족은 그들을 찾기 위해 부산까지 사람을 보냈다. 어느 날, 민서가 카페에서 작업 중일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김지훈 아는 사람 아니에요. 민서는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민서야,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는 불안에 떨며 그를 찾으러 나섰다. 부산의 거리는 낯설었고, 민서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지훈아, 어디야? 그는 중얼거리며 거리를 헤맸다. 결국 그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지훈을 찾았다. 지훈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훈아. 민서가 달려가자 지훈은 그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서야.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어. 나 잡으러 왔어. 민서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럼 어쩌려고? 다시 돌아갈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엔 안 돌아가. 하지만 우리 더 멀리 가야 할지도 몰라.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공존했다. 지훈아, 내가 널 믿어. 어디든 같이 갈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일본으로 가는 배표를 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지훈에게 묻지 못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민서와 지훈은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에게 더 의지했다. 민서는 일본에서도 프리랜서 일을 이어갔고, 지훈은 현지 IT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의 가족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화와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훈의 아버지는 그들을 찾기 위해 일본까지 왔다. 어느 날,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낯선 남자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김지훈 씨. 그 남자는 지훈의 아버지가 보낸 사설 탐정이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다. 나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제발 우리 내버려둬요. 탐정은 차갑게 웃으며 떠났다. 하지만 민서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계속 이렇게 도망쳐야 해. 언제까지?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알아. 무섭고 힘들지.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서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의 아버지가 직접 후쿠오카로 왔다. 그는 지훈을 찾아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민서는 문 뒤에 서서 떨었다. 지훈은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집안이 망해. 당장 돌아와.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섰다. 아저씨, 지훈이를 사랑하는 건 저예요. 우리가 행복한 게 왜 잘못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의 아버지는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가졌어. 하지만 지훈은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다. 아니에요. 민서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지훈의 아버지는 결국 물러갔다. 그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도 용기를 냈어. 지훈의 말에 민서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자. 그들은 후쿠오카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민서는 지역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지훈은 자신의 꿈을 좇아 소규모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그들은 후쿠오카의 해변을 걸으며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같이야.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를 냈다. 지훈의 가족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서와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얻고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민서는 자신의 전시회에서 지훈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그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마지막 장면은 한강변에서였다.
민서와 지호는 손을 잡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지호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민서가 물었다.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